안녕하세요. 머니다람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모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한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나 책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머니다람쥐의 목소리로 공모주 투자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어떤 지표를 봐야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최소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모주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나 살고 싶어요 하는 게 주택청약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공모주는 새로 상장하는 주식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공모주입니다.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이라는 의미이고 앞서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예정이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기관 투자자,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할게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수요 예측 결과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라고 정할 수 있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의 일부 지표만 보고도 공모주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요 예측 결과에서 봐야 하는 지표는 핵심적으로는 3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기관 경쟁률. 기관들이 이 공모주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는 게 가장 주요한 지표이고요. 통상적으로는 1000대 1 이상이면 되게 괜찮은 공모주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지표는 공모밴드 대비 책정된 공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주가 8,000원에서 12,000원까지의 공모밴드가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8,000원에 투자하겠습니다. 12,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금액을 써서 내게 되는데 12,000원을 초과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관들이 많다면 이건 좋은 공모주예요. 공모밴드를 토대로 기관들이 얼마나 적어냈는지 표도 봐야 하고 이걸 토대로 실제 책정된 공모가가 얼마인지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지표는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기관들이 공모주가 상장하면 얼마만큼은 쭉 가지고 갈 거예요. 팔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걸 해요. 그게 바로 의무 보유 확약이고요. 그러면 6개월 이상 되게 장시간 가지고 가겠다라는 기관들이 많은 공모주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공모주가 있으면 어디가 더 좋은 공모주일까요? 더 많은 쪽이 유망한 공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주 매출이 50% 이상이면 피해야 한다거나 자금 활용의 목적이 부채 상환인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보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이 공모주를 투자할까 말까 정도만 먼저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청약 일정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청약 일정에는 청약일이 있고 투자를 10만원 했는데 5만원어치만 배정이 됐다면 이 5만원을 환불받는 환불일이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상장일이 있습니다. 먼저 청약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청약 개시 시작 하자마자 막 선착순으로 달려가는 그런 앱테크가 아니라 기간 안에 최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디일까 고민하고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 마감일인 2일차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좀 경쟁률을 보면서 내가 어느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지 최대의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약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균등 청약, 다른 하나는 비례 청약입니다. 청약 가능 물량을 50% 똑 떼서 반은 균등 청약 투자자에게 주고 반은 비례 청약 투자자에게 줍니다. 균등 청약은 내가 최소로 청약할 수 있는 주수만큼 공모가로 곱해서 청약 증거금만큼만 낸 사람이 균등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할 때 2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비례 청약은 이 공모주가 정말 잘 될 것 같아. 금액이 많이 오를
오를 것 같아 판단이 되면 가지고 있는 시드를 활용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대출을 활용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를 청약할 때마다 배정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청약 금액에 맞게 비례 배정 주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상장을 할 때 매도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은 하나의 공모주가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개 청약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한투 계좌에다가 청약을 해놨어요. 근데 3시 반 되니까 경쟁률이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해야지 배정받을 주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망한 걸까요? 아니죠. 여기 한투에서의 청약을 취소하고 청약 증거금만큼을 NH 쪽으로 옮겨서 다시 여기서 재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가능 시간 동안만큼은 얼마든지 취소하고 다시 청약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2일차 3시에서 4시 사이에 경쟁률을 보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영업일 기준 이틀 후에 내가 배정을 받지 못한 만큼의 금액은 환불이 들어옵니다. 균등 청약인 분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막 5천만 원 투자했다가 4,950만 원 환불받고 이러거든요. 큰 금액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미리 환불일까지 일정을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받은 돈은 바로바로 파킹 통장과 CMA에 넣어서 하루라도 이자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일이 다가옵니다. 열흘 정도 후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장이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내가 배정받았던 이 공모주도 드디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공모주 금액의 성격이 상장일에 가장 고점을 찍고 내려가요. 원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식 금액으로 수렴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당일에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남편다람쥐라는 어떤 직장인은 오전 9시에 땡 하자마자 주식 차트를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화장실에 막 5분 10분 자리를 비우는 것도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배정받는 계좌를 가족 계좌로 미리 설정해 놓는 거. 두 번째는 상장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공모가로 미리 매도 예약을 걸어놓는 겁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인 공모주가 10,000원에 내가 매도 예약을 걸어놨다 하더라도 장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형성된 시초가에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다람쥐라는 그 직장인은 오전 9시에 일을 하고 있지만 미리 출근길에 시초가 매도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15,000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모주 하나가 뜰 때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이걸 들어가서 다 일일이 유통가능 물량이 얼마인가 알아보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저처럼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공모주 투자할 때 활용하고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모주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요. 먼저 청약 일정은 피너츠에서 확인을 합니다. 피너츠 앱에 들어가면 월별 캘린더에 어떤 공모주가 예정돼 있고 환불일이 언제고 언제가 상장이다 라는 것까지 다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공모주를 클릭하면 유통가능 물량, 기관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공모가 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너츠 앱에서는 공모주별로 5점 만점으로 별점을 매기고 있는데요. 제가 2년 넘게 이 어플을 써보니까 3.25점 이상이면 좋은 공모주고 3점을 넘긴다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균등은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3점 미만이면 조금 위험한데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모주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피너츠 앱을 깔아서 같이 쉽게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약 마감일에 실시간 경쟁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공모주리니님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참고합니다. 특히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청약을 하면 얼마의 주수를
정보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예정 배정 수량을 계산해서 알려주시니까 저는 비대청약 할 때는 정말 꼭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모주 투자를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하는 지표부터 저만의 실전 노하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주도 투자입니다. 투자는 누군가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수익률이 얼마가 났어요, 저는 단 한 건도 원금을 잃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공모주를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